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두 가지를 알게 되십니다. 첫 번째, 상위 0.1% 학생 그리고 영재들의 의외의 공통점을 알게 되시고요. 두 번째, 자녀의 메타인지력 그리고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대화법,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게 되십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가른패밀리 브루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 유튜버고 교육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대화를 나누잖아요. 여러 주제를 다루지만 결국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잘할 것인가? 이거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의 해답 방향성을 사교육이 아니라 가정교육에서 찾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의 심리와 부모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학습 동기부여 측면에서, 그리고 부모와 아이와의 유대관계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들을 인지심리학 측면에서 아주 쉽게 설명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빅티처 김경일의 생각실험실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녀 교육 측면에서 부모님들이 흥미로워하실 만한, 그리고 아시면 좋을 내용과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한 방송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공부로 상위 0.1%를 차지하는 고등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타고난 두뇌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성격이 독했을까요? 제작진들이 모든 요소를 다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지능, 성격, 부모님의 소득까지 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점이 없었대요.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꽤 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을 존중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흥미로웠던 점이 이 0.1%, 이 상위 0.1%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를 들고 오면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막히는 게 있으면 따로 체크 표시해두고 집에서 인터넷을 뒤져가면서까지 제대로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대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 부분을 공감하는 게, 공부를 어설프게 잘하는 상위권 친구들은 조금 이기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필기한 걸 안 보여준다던가 이런 비슷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진짜 전교 1, 2등 최상위권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타적이었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가르치면서 배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선순환인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누구를 가르쳐 보는 경험은 흔치 않은데 이 0.1% 최상위권 아이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에게 모르는 개념까지 자기가 공부해가면서 설명하는 특권을 갖는 것이고, 이게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이유를 메타인지 능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인지 능력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사람 심리는요, 친숙한 걸 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 책에서 재밌는 예시를 들었는데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마 대부분 운전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차 운전을 하다가 가고 있다가 차가 퍼졌어요. 자, 앞에서 막 하얀 연기가 막 살살 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래 해야 하는 행동은 뭘까요? 보험회사에 전락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아버님들이, 남자들은 보통 당당하게 보닛을 연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랜 시간, 5년, 7년, 10년 이 차를 몰았으니까 이 차에 대해서 잘 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책에서는 메타인지의 속임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친숙하면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내용이랑 친숙해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분명히 나 이거 알고 있다고 자신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안 풀리는 그런 경험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실제로 아는 것인가, 아니면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야말로 진짜 나의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 중에 내가 배운 지식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있는 학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스스로 피드백하면서 뭐 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상위 0.1% 학생들 이야기 말고요. 정말 평범한 대부분의 학생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중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네, 정말 평범한 학생들이요.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배운 것을 설명을 할 만한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뭐 물론 거울에 대고 스스로 설명해보는 연습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뭐 그것도 한두 번이지.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도대체 누구랑 대화하며 메타 인지력도 키우고 창의력을 키워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4개월 전에 구글 미국 본사에서 HR 시니어로 일하셨던 황성현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의 대화의 중요성을 이만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을까 싶은데 잠깐 보시죠. 를 말씀드리면 네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 크루즈와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가 한 70 가까이 되세요. 이분은 에디슨 이후로 가장 천재라는 얘기를 에디슨 듣는 분이에요. 이후로요? 레이 크루즈와이라고 세계 최초로 신디사이저도 만든 분이고 미래학자고 그사 좀 하고 나중에 이제 좀 친해졌을 때 뭘 물어봤냐면 레이, 당신한테 다 모든 사람이 천재라고 하고 에디슨 이후에 가장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다르냐? 어떻게 잘하냐? 진짜 궁금해요. 네, 그 얘기를 네네.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이분이 진짜 천재여서 어떤 대답이 나올 줄 몰랐는데 자기는 뭐 천재라는 생각을 안 한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하나 생각해보니까 그 성장 배경에서 한 가지 다른 게 있었다면 엄마랑 어렸을 때 5살 때 자기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5살 때부터 밥을 먹으면 엄마랑 같이 먹으면 그 엄마랑 식탁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궁금한 거. 왜 녹색이야? 저건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런 사소한 질문들을 엄청 많이 했는데 우리 쓸데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밥이나 먹어. 너 밥 튀어나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어른들 앞에서 이런 거 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질문을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다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면 엄마랑 같이 가서 도서관 같이 걸어가서 백과사전 뒤져보고. 제일 좋았던 기억이 이분이 보스턴 쪽에서 사셨던 분인데 그 집 옆에 있는 그 오솔길 거기를 엄마랑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얘기도 하고 그거를 어린 시절에 그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에디슨 이후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사람의 유년 시절, 어머니와 산책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다. 아니, 산책하면서 대화한다고 아이의 창의력이 좋아지고 사고력이 좋아질까요? 정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원래 머리가 좋았겠지, 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생각 실험실에 의하면 이게 말이 된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지심리학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창의적인 인재로 크길 바라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대화하실 때 의지적으로 은유를 많이 활용하세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은유를 쓰게 되면 한 번도 연결해 본 적 없는 눈, 마음, 창이 하나로 붙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럴 때 뇌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져 있는 신경세포들끼리 연결되면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데 이것을 시냅스라고 부른대요. 이 시냅스가 생기는 게 여기저기 흩어진 마을에 길을 놓아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은유가 있는 대화, 표현을 자주 하게 되면 아이가 더 어려운 유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은유를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어린 시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고요. 창의력이 생기려면 잠복기와 배양기를 충분히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짜 정말 완전 집중할 때는 답이 안 보이는데 잠깐 좀 벗어나서 뭐 다른 활동을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산책을 하면 갑자기 막 답이 떠오르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 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자, 책에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소개가 되는데 학업 성취도와 산책로와의 관계입니다. 자, 학업 성취도가 높은 명문대학 순위를 매긴 연구 결과가 있었고, 자, 각 대학의 산책로와 체육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순위를 매긴 연구 결과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 그 랭킹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인지심리학 측면으로 이것을 이해해보면 공부만 하는 것보다 운동도 많이 하고 산책도 많이 하는 환경에 있는 학교가 더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요, 아이와 대화하실 때 의지적으로 은유를 많이 활용하시고요.
자녀와 같이 산책도 하시고 아이도 스스로 운동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학업 외적으로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빅티처 김경일의 생각실험실, 저는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서 인지심리학을 재밌게 풀었었는데 성인 부모들이 보더라도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녀 교육에 진심이다, 아이와 더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 아이와 함께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